제가 거실에서 살짝 움직여도 바람은 불어서 센서 등 밑을 지나갑니다. 저는 소파에서 움직일 때마다 센서 등이 번쩍번쩍 하는 걸 보고 전 이렇게 얘기해요. 저 센서 등 고장났네. 근데 누군가 와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저건 고장난 게 아니라 저 센서 등이 그저 예민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팔기도 하고 동덕여대 나란 총학생회로부터 혹시 모를 법적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고 메일을 받은 고요한 식당입니다. 아이, 저 놀리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친구들끼리 잘 놀리면서 놀기도 하고 그럽니다. 놀리고 싶어요. 막 약 올리고 싶어요. 메일 자체가 너무 바보 같잖아요. 혹시 모를 법적 조치. 혹시 모를 법적 조치. 세상에 혹시 모를 법적 조치란 없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쓸 때도 까지는 한 번만 씁니다. 네. 더 놀리고 싶은데 그냥 이 영상은 아마 동덕여대 이야기로 시작해서 고장난 센서 등 이야기로 끝날 겁니다. 어제 이 메일을 받고 처음엔 웃겼고요. 두 번째로는 좀 안타까웠어요. 이쯤 되니까. 저희 때도 90년대 초반생이니까 20살 초반 정도 되면 사실 뭘 알겠어요. 20살 초반에. 다 잘 모르죠. 사회도 제대로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를 저 20살 때 그때 30, 40대 분들이 했어요. 니들이 뭘 아냐? 그러니까 늘 위에 세대에서 아래 세대를 봤을 땐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니들이 뭘 아냐? 너무 어리다. 네, 맞아요. 어릴 때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저는 그때 되게 어렸습니다. 성인이 넘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당연히 맞지만, 그리고 책임을 지셔야 될 거겠지만,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냐. 안타까웠어요. 정말 잘 못 자랐구나. 학교에서 정말 사상을 배울 기회가 없었구나. 제대로 된 윤리적 이념도, 제대로 된 사회적 이념도 공부해 볼 생각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고, 그리고 아마 배운 창구도, 트위터였겠죠? 아마? 트위터랑 뭐, 좀 이상한 책들. 뭐, 이갈리아의 딸들, 뭐, 이런 거나 읽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안타까웠어요. 이 안타까움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대충 아시죠? 얘네 오늘 학생총회 한다 그랬잖아요. 학생 총투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총투표 어떻게 됐나 생각을 했는데, 아, 이걸 보고도 또 의지를 잃었어요. 운동장 같은 데서 우르르 모아놓고 투표를 했더라고요. 저에게 메일을 보낸 최연아 학생회장이 우르르 모아놓고 비밀투표 안 하고 공개투표를 했어요. 그래, 뭐 학생총회는 공개투표 많이 해요. 거소투표해요. 저도 학생회 할 때 총회 때 다 공개투표 했어요. 민주주의에서 공개투표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안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당연한 거를 설명할 때마다 너무 자괴감이 들어. 아무튼 사안에 따라 결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뽑았을 때 옆 사람이 이걸 보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의 되게 속마음 중에 하나잖아. 그게 표출됐을 때 되게 서로 불편해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신념과 각자의 사상은 모두 존중받을 가치가 있으니까 비밀 투표를 보통 하는 거고, 민감한 사안일수록. 그리고 두 번째는 비밀 투표를 하는 이유는 나의 의견이 의견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죠. 지금이야 뭐 정치색이 다르다고 가서 린치하고 두들겨 패고 그렇지 않지만 안 그랬던 시절도 있단 말이에요. 비밀 투표를 하지 않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반하면 거센 물리적 저항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은 당연히 비밀 투표를 하는 게 민주주의가 확립된 나라에선 당연한 거죠. 예, 저희 총회 때도 거수투표했습니다. 뭘로 거수투표했냐 하면 우리 학교 지금 급식이 너무 맛이 없는데 위탁 업체를 바꾸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근데 위탁 업체 바꾸면 돈이 좀 올라갑니다. 이런 거 급식 업체 바꿀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가지고 했어요. 이런 거는 안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면 바꾸고 싶은 놈이 저 혓바닥도 없는 새끼 죽여버려야 된다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 지금 이 사안은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잖아요. 온 국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투표의 결과가 어떤지에 따라 여론도 굉장히 바뀌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데
거수 투표로 정할 만한 것이 아닌데 거수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투표 결과는 찬성 0명, 반대 1971명, 기권 2명. 모르겠다. 그거 아세요? 시진핑이 지금 3연임 중인 거? 시진핑 3연임할 때 만장일치 재선됐거든요. 2952표 만장일치 찬성. 그리고 시진핑이 뭐 대통령 임기를 바꾸는 거였나? 아무튼 그것 때문에 개헌할 때 공개 투표했어요. 사실상 공개 투표. 그렇게 개헌하고 작년에 이 인민대회 때 투표해서 2952표 중에 2952표가 만장일치로 찬성이 돼버렸습니다. 동덕여대 총학생 숫자가 뭐 한 6,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3분의 1이 왔대요. 10분의 1만 참여하면 보통 총회는 이루어지는데 1970명이 왔다고 합니다. 뭐 기자들도 와서 찍고 있고 했으니까 아마 총 인원수를 속이진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래도 정상적이라는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논리적 사고가 가능한 친구들이 그래도 한 5,000명 정도는 될 줄 알았어요. 80% 정도는. 반대하는 친구들은요, 애초에 여기를 안 온 겁니다. 그냥 이 학생총회 자체가 안 열리기를 바라고 안 갔을 거예요. 그래서 한 4,000명 정도가 안 간 거죠. 그럼 그 4,000명 정도 중에 절반 정도, 한 2,000명 정도는 아마 이 시위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일 거고, 나머지 2,000명 정도는 잘 모르겠는 친구들일 거예요. 어린 친구들이니까 충분히 이해해요. 그냥 이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너무 혼란스럽고 솔직히 무섭기도 하고. 사실 100명이서만 투표를 해도 0대 100 이 결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안이 아니고서는 나오면 안 되는 숫자예요. 이 결과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당연한 듯한 사안에 있어도 사람의 생각은 무조건 다릅니다. 무조건. 우리나라는 원래 쌀이 주식이고 우린 밥심의 민족이니까 일주일에 15번 이상 밥을 먹어야 합니다. 뭐 일단 걔 말도 안 몰라. 근데 아무리 그냥 말도 안 되는 투표를 해도요. 100명, 1000명, 2000명 이러면 0은 진짜 나오면 안 돼요. 0은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투표 결과가 지금 나왔잖아요. 2000명 중에 찬성이 0명인 투표의 결과가. 남녀공학 전환되는 거를 찬성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2,000명 중에. 그럼 이 투표는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이곳에 참여했지만 이 분위기가 너무 강압적이고 무리의 이 분위기 속에서 도저히 손을 들지 못했거나, 두 번째는 집단적으로 지금 최면에 걸린 상태예요. 사상에 절여진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후자 같아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아마 반대하는 친구들 여기를 안 갔을 거예요. 이들은 지금 이미 공동체가 돼버렸어. 뉴럴링크가 이게 나비족처럼 묶였어요, 지금. 그렇지 않고서야 이 예민한 거에 영명이 나올 수가 없죠. 얘네들 머릿속에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야. 다 부수는 거야, 이제는. 그러고 이제 두 번째 안건이 이게 진짜 제일 말이 안 되는데. 총장 직선제 도입에 대한 투표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장 직선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투표를 진행을 했어요. 투표 결과 찬성은 1932명이고 반대는 0명이고 기권은 1명이래요. 총장 직선제는 교수, 교직원, 학생 등 대학의 구성원들이 직접 총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래요. 동덕여대는 사립대학교고 총장을 직선하는 대학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나요? 내가 모르는 건가? 모르겠다. 근데 뭐 그냥 총장 직선제라는 거는 난 몰라. 난 듣도 보도 못했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약간 사장 직선제 하자는 느낌인 것 같아. 회사의 주인은 사원 아닙니까? 우리 회장도 사원들이 투표로 뽑읍시다. 이제 식당에서 뭐 큰 식당이야. 사장님이 있고 알바들이 있어. 알바들이 모여서 식당의 주인은 알바 아닙니까? 직원 아닙니까? 식당 사장도 투표로 뽑읍시다. 그리고 저희끼리 투표를 해봤는데 식당 사장을 투표로 뽑기로 한 거를
다 찬성했습니다. 20명 다 찬성했습니다. 이제 식당 사장은 투표로 뽑을 겁니다. 사장님 내려오십시오. 그래서 JTBC 이 기사를 읽어보고 약간 의지를 잃었어. 아니, 적어도 비슷한 인문학적 바탕이 있어야지 거기서 토론이나 토의나 서로에 대한 비평이나 이런 게 가능할 거 아니에요. 논의와 대화가 가능할 거 아니야. 아니, 그냥 까놓고 말해서 대학생이랑 초등학생이랑 학교에 대해서 토의할 수 없잖아. 교육에 대해서 토의를 할 수가 없잖아. 얘네들이 알고 있는 민주주의와 내가 이해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아예 다르고, 얘네들이 이해하고 있는 사회의 구조와 내가 이해하고 있는 사회의 구조가, 얘네가 이해를 아직 어리니까 덜 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예 아직도 사회를 소꿉놀이로 생각하고 있는 애들이니까 의욕을 잃었어. 길거리에서 누가 시비가 딱 걸렸어. 이 사람이 막 나한테 욕하면서 막 화내 막. 근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내가 알던 사람이야. 이 동네에서 원래 좀 아픈 걸로 유명한 사람이야. 그럼 같이 싸울 마음이 안 생기잖아. 그래, 좀 아픈 사람인데 미안하다 이러고 가잖아. 그러면 내가 얘네 갖고 뭘 했던 거지? 내가 얘네 갖고 뭔 얘기를 했던 거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센서등 생각이 났어요. 다 집에 센서등 하나씩 있으시죠? 모션 감지등. 센서등은 참 재밌는 물건입니다. 왜냐면 이 물건은 적당함으로 조절이 돼요. 적당함. 내가 버튼을 킨다고 해서 켜지지 않고 끈다고 해서 꺼지지 않아요. 적당히 움직이면 켜지는 게 제일 좋은 센서등이에요. 진짜 센서가 너무 둔해서 그 밑에서 이 난리를 쳐야지 켜지는 센서등도 안 좋은 센서등이고, 예전에 저희 집 센서등이 고장나가지고 너무 민감해져가지고 무슨 실낱 같은 바람만 불어도 켜졌거든요. 내가 거실에서 그냥 TV 보고 있다가 꿈틀했는데 저기 신발장에 있는 센서등이 막 켜져. 그럼 이 두 가지 다 우린 센서등을 뭐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되면? 고장났다고 하죠, 이 센서등을. 이건 이 센서등이 센서등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망가져서 둔한 센서등과 이 망가진 너무 예민한 센서등, 이 사이에 적당한 센서등의 범위가 존재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적당함이라는 거는 각자의 기준이 다 달라요. 누군가에게는 그 적당함이 20cm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25cm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30cm일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이 정도 휘저어야 켜지는 센서등이 좋은 센서등일 것이고, 누군가는 그냥 밑에 살짝 가기만 해도 켜지는 게 좋은 센서등일 거예요. 근데 우린 한 가지는 동의할 수 있어요. 이 정도에서 켜지는 센서등이나 조금 밑에서 움직이면 켜지는 센서등이나, 이 두 사람 다 자기가 완전히 원하는 완벽한 감지되는 범위는 아니지만 둘 다 적당히 만족할 만한 범위가 어디엔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동의를 해요.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다 동의를 해요. 근데 전 요즘 사회가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요, 세상에 범죄가 다 일어납니다. 세상 어디에도 범죄는 일어나요. 인간은 원래 전 성학설을 믿거든요. 인간은 원래 죄성이 있는 존재이고, 인간은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짐승이 돼버리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분출은 자기가 가장 욕망하는 쪽으로 일어나요. 돈, 감정적 분노, 화남, 이 새끼 죽었으면 좋겠다. 성적인 거. 실제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범죄는 일어납니다. 왜냐면 범죄자들이 성적인 욕구를 이상한 대로 터트리는 거예요. 정말 나쁜 쪽으로. 이 범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범죄가요. 근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현상적인 해석이에요. 이 근본적 문제는 굉장히 개개인적인 겁니다. 이 사람이 나쁜 놈인 거예요. 이 새끼가 남자라서 나쁜 새끼인 거가 아니라 그냥 나쁜 새끼인데 남자인 거예요. 그리고 평범한 남자는 통적인 이끌림이 여자를 이끌리기 때문에 이 미친 새끼가 성범죄를 여자한테 저지른 겁니다. 당연한 얘기를 설명할 때마다 자괴감이 올라오는데 좀 참아야겠죠? 참고 얘기를 하는 게 유튜버의 본분이겠죠.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눈이 뒤집혀서 청담동에서 무차별적인 칼
칼부림을 냈습니다. 기초수급자였고 사회에서 많이 소외됐었고 이런 거래요.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잘못된 겁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다 문제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모든 페미니즘적인 이 페미니즘? 페미니즘이라고도 하지 맙시다. 잘못된 여성주의라고 할게요. 그냥 고장난 이 여성주의를 얘기하는 애들은 이런 논리적 구조 자체가 아예 끊어져 있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범죄를 저질렀어. 남자는 위험해. 그러니까 우리끼리 여대에서 있어야 돼. 이 사고의 단계가 이렇게 넘어가요. 우리는 이렇게 안전한 여대에 있고 싶어. 근데 이 여대를 바꾸려고 해. 불편해. 불안해. 무서워. 누구라도 나의 이 무서움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너무 불안해. 락커라도 뿌릴까? 저 흉상이 저거 우리 학교 만든 친일파 새끼래. 저거 다 뒤집어 엎자. 깡깡깡. 근데 반대도 존재해요. 여성이 남자를 사기 결혼을 하고 뭐 죽이기도 하고 뭐 이은혜나 뭐 이런 범죄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건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미친놈이 여성이었던 거고 미친놈이 남성이었던 거예요. 그냥 나쁜 새끼가 남자였던 거고 나쁜 새끼가 여자였던 거예요. 젠더 논리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옆집 사람이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죽었대요. 아, 난 떡 먹을 때 조심해야지.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떡이 무서워. 난 세상에서 떡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바람은 늘 붑니다. 센서등이 있을 때 바람은 늘 불어요. 센서등이 있는 곳에 문이 여닫힐 때, 사람이 지나갈 때, 제가 거실에서 살짝 움직여도 바람은 불어서 센서등 밑을 지나갑니다. 저는 소파에서 움직일 때마다 센서등이 번쩍번쩍 하는 걸 보고 전 이렇게 얘기해요. 저 센서등 고장났네. 근데 누군가 와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저건 고장난 게 아니라 저 센서등이 그저 예민한 것입니다. 오케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까지는 인정. 이해할게요. 거기까지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요즘 센서등이 너무 둔합니다. 저는 10m 밖에서도 바람을 후 불었을 때 켜지는 번쩍번쩍하는 센서등을 원합니다. 시위를 하기 시작해요. 센서등 회사에 가서 민원을 넣기 시작해요. 센서등 회사는 그걸 무시합니다. 왜? 말 같지도 않은 거니까. 정부에서 찾아오네요. 그래도 저 사람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도 한 명의 국민입니다. 소비자의 민원을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왜 무시하면 안 되죠? 센서등 회사가 판단했을 때 98%의 사람들이 이 영역을 괜찮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적당한 영역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왜 굳이 저 쓸데없는 의견을 얘기하라 그러고 그리고 그 의견을 공론화시켜 줍니다. 뉴스에 띄워줍니다. 지금 전 세상 돌아가는 게 이렇게 보여요, 지금. 그렇다고 제가 보수주의자냐고요? 아니요. 저는 4개 전 영상인가에 소년이 온다를 극찬했습니다. 전 5.18 운동이 폭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3 사태도 마찬가지고요. 전 둔한 센서 등도 싫고요. 졸라 예민한 센서 등도 싫습니다. 전 이 적당한 영역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적당한 영역을 좋아하는 다수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저는 이 졸라게 예민한 센서 등을 원하는 사람들과 개 둔한 센서 등을 원하는 사람들 둘 다 자기들이 원하는 센서 등을 집에다 달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둘 다 자기들 센서 등 영역이 더 좋다고 제 센서 등을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제가 자주 다니는 공공장소나 제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나 사무실이나 카페나 이런 데가 둔한 센서 등이나 예민한 센서 등으로 바뀌면 전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예. 국가에서 그렇게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전 그게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요. 제 채널은 적당한 영역에 대해 이야기하는 채널입니다. 지금 시대에 필요한 적당한 영역이 어디일지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이 둔한 분들이 좋아하는 영역과 이 예민한 분들이 좋아하는 영역 사이에 어딘가에는 전 괜찮은 영역이 4차원, 5차원으로 봤을 때 존재할 수도 있다고 믿는 이상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사람이에요. 뭐 어쩌겠어요. 내가 그런 사람인데. 전 그리고요, 이 예민한 분들이
좋게 바꾸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페미니즘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운동이었어요. 제가 친한 여자 친구들에게 들었을 때 그들이 실제로 집안에서 들었던 대우와 전 제 아내 얘기 듣고 몇 번 울었거든요, 저는. 자기 겪었던 썰 같은 거 듣고. 예, 그런 일들이 불과 10년, 2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어른 세대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요. 바뀔 건 바뀌어야죠. 그렇게 바뀌어 왔잖아요. 여성은 예전엔 대학도 못 가던 시대죠. 이제 여성 대학을 못 가지 않잖아요. 여성은 대학을 다 가요. 취업도 잘합니다. 로스쿨 비율 여성 남성 제가 알기로 5대 5인가 여성이 조금 더 높나 그래요. 약대 입학 비율도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여기서 더 논의해야 될 건 그거죠. 실제로 제가 결혼을 하고 출산 같은 거를 많이 알아보고 제 친구들 중에 애 낳은 애들도 많으니까 걔네들을 보면 사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커리어 우먼이 출산하면서 경력을 지속하기 참 힘들어요. 근데 그 여성들, 능력 있는 여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그들을 위해서 보완해줄 제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그리고 그 뜻을 함께하는 회사의 지도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그 과정 가운데 불합리성에 대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거는 나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다. 근데 이걸 가지고 여성이 온전하게 한 사람으로 자리할 때까지는 여대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며 나는 이딴 사회는 인정할 수 없으니 극단적 레디컬 페미니즘 운동을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개 예민한 센서 등을 온갖 곳에 부착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또 흥분했네. 아이, 흥분할 것도 아닌데. 아무튼 나는 20cm짜리 센서 등이 좋아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30cm까지는 누군가는 괜찮을 수도 있어 라는 채널이에요. 그런 채널입니다. 아무튼 동덕여대는 여기서 끝이고요. 저는 앞으로 또 조회수 잘 안 나오는 주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겁니다. 유튜버로서 고마운 주제들이 몇 가지 있어요. 미니진 뉴진스, 흑백요리사, 자기계발서, 동덕여대. 아, 케이팝도 있구나. 아무튼 조회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요, 저한테 이 영상은 헤비메탈 밴드의 발라드 넘버 같은 거예요. 대중을 끌어오기 위한, 주목을 받기 위한 히트곡 같은 것들입니다. 가끔 요리 잘하는 식당 같은 데 가보면 그냥 뻔한 요리들이 잘 팔리거든요. 돼지고기 김치찌개, 갈릭버터 감자튀김 이런 거, 술집 같은 거 보면 그런 메뉴들이 늘 잘 팔립니다. 우리가 아는 맛. 근데 가끔 개 뜬금없는 메뉴 있어. 이런 걸 누가 이게 뭔 요리야? 그럼 전 그걸 꼭 시켜요. 왜냐면 대부분 그 요리가 사장님이 진짜 하고 싶은 요리일 때가 많거든. 안 팔리지만. 이탈리아 요리 같은 경우는 페스토 진짜 안 팔리던 시절에도 페스토 넣어놓는 사장님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자기가 그걸 좋아하니까. 저한테 동덕여대 영상은 그런 겁니다. 그래도 꾸덕한 까르보나라 하나 정도는 넣어놔야지. 그거 먹으러 왔다가 다른 거 먹으면 감사한 겁니다. 그런 식당입니다. 다 알지만 맛있는 자극적인 맛인 것도 간간히 팔 거고요. 제가 팔고 싶은 영상들도 간간히 팔 겁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요리는 조회수가 그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근데 맛있는 거 나올 때 보십시오. 거기에도 제 생각과 요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좀 이 사람 딥한 얘기 뭐 할까 궁금하면 재미없어 보이는 주제도 한번 보십시오. 생각보다 재밌을 거예요. 그런 채널입니다. 만나서 반가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빠이.